정글이 강을 통째로 삼키는 광활한 곳. 공기마저 숨쉬는 곳. 모든 그림자의 먹이 아니면 죽음이 숨어있는 곳. 현대 문명의 규칙이 아무 의미 없는 곳입니다. 이곳을 고향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병원이 필요 없었고 식료품점, 지도, 문 잠금 장치도요. 그들은 에콰도르 아마존 열대우림에 사는 와오라니족입니다. 와오라니족은 지구상 가장 위험한 환경 중 하나에 삽니다. 독사, 최상위 포식자, 적대 부족. 아침 식사 전에도 수백 가지 방법으로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정글. 그런데도 그들의 집에는 벽도, 문도, 잠금 장치도 없습니다. 그들의 전통 공동체 구조는 나와라고 불립니다. 야자나무와 엮은 잎으로 지어진 개방형 롱하우스입니다. 세상을 막기 위함이 아닌 공동체를 끌어들이기 위함입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 어르신, 아이들이 잠자고 먹고 같은 공유 공간에서 숨쉽니다. 현대인의 눈에는 이것이 취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잘못 보고 있습니다. 와오라니족은 나머지 세상이 수천 년 동안 잊었던 것을 이해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요새는 돌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단결로 만들어집니다.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당신의 얼굴을 알 때, 당신의 목소리, 발소리, 심장 박동까지 낯선 이는 감지 없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위협은 보이지 않게 다가올 수 없습니다. 와오라니족은 외부인에게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그들은 관광객, 사진작가들을 환영하며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사진을 찍고 사냥여행에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숙련된 와오라니 사냥꾼들과 원숭이 사냥을 가봅시다. 아직 시청 중이시라면 1번 댓글을 남겨주세요. 울창한 열대우림 한가운데입니다. 캐노피가 너무 빽빽합니다. 빛이 겨우 땅에 닿습니다. 저 위 20m 상공에 원숭이가 나뭇가지를 타고 움직입니다. 빠르고 작고 아주 조용합니다. 이쑤시개 굵기 다트로 마친다고 상상해보세요. 3m 튜브에서 발사됩니다. 어둑한 곳에서 울퉁불퉁한 땅에 서서 실수 용납 불가. 와오라니 사냥꾼의 매일 아침입니다. 그들의 블로우건은 자연공학의 걸작입니다. 복숭아 야자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정교하게 파냈습니다. 길이 3m에 달합니다. 충분히 강하고 정확하게 독침을 쏘고 20m 위 캐노피에서 원숭이를 떨어뜨립니다. 다트 끝에는 쿠라레가 발라져 있습니다. 리아나 덩굴에서 추출된 강력한 신경도. 접촉 직후 독은 먹이를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사냥은 신속하고 깔끔합니다. 하지만 무기는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와오라니족은 수백만 에이커의 밀림을 누빕니다. 기억만으로 지도, GPS, 길 표시가 없습니다. 그들은 강 구비구비를 외웁니다. 모든 덫 위치, 모든 계절에 열매 맺는 나무를 200종이 넘는 나무를 냄새만으로 식별하며 손끝으로 나무 껍질의 질감을 느끼고 숲에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로도 알아냅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흐르는 강물 소리로 방향을 찾고 바람을 읽어 길을 갑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가 만든 가장 정교한 내비게이션 기술은 주머니에 들어가고 배터리로 작동합니다. 와오라니족은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으며 절대 전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 와오라니족 사냥에 참여할 기회가 온다면 참여하시겠습니까? 답이 예라면 아래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와오라니족은 아마존에서 오랫동안 고립된 채 살아왔습니다. 정글이 그들의 생물학적 특성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와오라니족 공동체를 연구하는 인류학자들은 다지증의 유병률이 현저히 높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6발가락을 가지고 태어나는 증상인데 지구상의 다른 어떤 인구 집단과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은 정확한 원인을 여전히 논의 중이지만 주요 이론은 수세대에 걸친 유전적 고립을 지목합니다. 작고 긴밀한 시족 내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와오라니족 사냥꾼의 발을 보면 즉시 무언가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발이 넓습니다. 벌어져 거의 움켜쥐는 듯합니다.
수십 년간 맨발로 뿌리 위를 다니며 진흙과 울퉁불퉁한 숲 바닥을 발이 움켜쥐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나무를 오르는 모습은 계단을 오르듯 힘들이지 않고 본능적으로 생각 없이 합니다. 아마존 이웃들이 그들을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숲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정글은 그들의 문화를 형성했을 뿐 아니라 몸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중요합니다. 그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와오라니족과 숲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줍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것을 마지막으로 먹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댓글을 남겨주세요. 와오라니족에게는 그것이 저녁 식사입니다. 와오라니족 요리 중 가장 귀한 별미 중 하나는 찬타쿠로입니다. 야자나무 바구미의 유충입니다. 찬타팜 나무줄기 안에 파고들어 발견됩니다. 이 유충들은 같은 정성과 의도로 수확됩니다. 파리의 셰프가 트러플에 쏟는 것과 같습니다. 날것으로 여전히 꿈틀거리는 채로 먹거나 숯불에 천천히 구워 겉은 바삭해지고 속은 진하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먹습니다. 혐오감을 느끼기 전에 이것을 생각해보세요. 찬타쿠로 유충은 소고기보다 그램당 단백질이 더 많습니다. 건강한 지방, 아미노산이 풍부하며 인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도 가득합니다. 냉장고 없는 정글에서 공급망도 없는 곳에서 완벽한 음식입니다. 고칼로리이며 풍부하고 1년 내내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냥꾼들은 멧돼지, 테이퍼, 원숭이, 새를 며칠간의 원정으로 숲속 깊이 2에서 3일 걸리기도 합니다. 그들은 치차를 마십니다. 카사바 뿌리로 만든 전통 발효 음료입니다. 뿌리를 씹는 과정을 거쳐 사람의 침을 발효제로 사용합니다. 외부인에게는 특이하게 들리겠지만 치차는 수천 년간 아마존 사람들을 지탱해왔습니다. 와오라니족은 주저없이 원숭이와 멧돼지를 사냥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사슴, 제규어, 맹금류를 사냥하지 않습니다. 이 동물들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조상입니다. 영적인 동등자입니다. 이들을 죽이는 것은 식사가 아니라 신성 모독입니다. 음식을 거래로 전락시킨 세상에서 와오라니족은 여전히 관계라고 이해합니다. 낚싯대 낚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물 낚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창 낚시도 들어보셨겠죠. 하지만 도구로 낚시하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와오라니족은 매우 우아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의 환경에 완벽히 적응하여 숲이 제공하는 것 외에는 어떤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특정 덩굴과 식물을 찾아내는데 그 천연수에게는 화학물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느리게 흐르는 개울이나 고인 웅덩이에 방출되면 그곳 물고기를 일시적으로 기절시킵니다. 물고기는 죽지 않습니다. 단지 근육 조절 능력을 잃고 수면으로 떠오릅니다. 그곳에서 손으로 건져 올리거나 쉽게 창으로 잡습니다. 효과는 일시적입니다. 강은 회복됩니다. 물고기 개체수는 고갈되지 않으며 와오라니족은 충분한 단백질을 얻어 부족 전체를 먹여 살립니다. 이것은 원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밀 생태학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해한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를 말입니다. 그 개념이 이름 붙여지기 수천 년 전부터 말입니다. 현대 세계는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와오라니족이 항상 알고 있던 것을 말입니다.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과 협상하는 것입니다. 와오라니 사회에서는 숙련된 사냥꾼이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현대 서구 관찰자에게는 이는 권력 불균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화적 가정을 벗겨내고 정글의 원초적 논리를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단 한 번의 흉작이 굶주림을 뜻할 수 있고 질병이 하룻밤 새 부양자를 앗아갈 수 있으며 생존의 육체적 요구가 끊임없는 환경에서 누가 여성과 아이들을 먹이고 보호할지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실존적 문제입니다. 여러 아내를 두는 숙련된 사냥꾼은 본질적으로 생존 동맹입니다. 이는 보장하는 시스템입니다. 어떤 여성도 보호 없이 남겨지지 않으며 어떤 아이도 음식 없이 남겨지지 않고 한 구성원이 쓰러질 때 어떤 가족도 무너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수십 명이 같은 공간에서 잠자고 생활하는 나와족의 개방적 공동체 생활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간에서 와오라니족의 친밀함은 극도로 사적입니다. 커플은 공개적으로 애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낭만적인 만남은 숲 깊은 곳에서,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또는 롱하우스가 조용해진 후 밤불에 꺼져가는 불씨 옆에서 이루어집니다. 벽이 없는 사회에서 사생활은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문화적 합의입니다. 와오라니족은 이를 절대적으로 존중합니다. 와오라니족은 물결표라는 언어를 씁니다. 와오테라로, 언어학자들이 와오테라로라 부릅니다. 고리버, 완전히 무관합니다. 다른 어떤 언어와도 멀지 않은 친척, 고어의 방언이 아닙니다. 완전히 구조상 무관합니다. 다른 모든 언어에 기록된 것 중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어 또는 케추아어 또는 다른 수십 개의 토착어, 아마존 인근 부족들이 씁니다. 홀로 고립되어 자랐습니다. 수백 년간 정글이 그들을 빚었어요. 그 안에 살던 사람들, 언어학자들은 와오테라로를 수십 년간 연구해왔습니다. 아직도 규명하지 못합니다. 알려진 어족과도 무관합니다. 그야말로 그렇습니다. 독특한 창조물. 이제 와오라는 단어를 생각해봅시다. 그들 언어로는 물결표라는 뜻입니다.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단어의 전부입니다. 와오라니족은 그저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외부인들은, 숲밖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코어디라 불립니다.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폭력과 와오라니족이 겪은 착취로 인해 19세기와 20세기 고무 붐 당시 외부인들이 노예화하고 살해하며 파괴했을 때 코어디라는 단어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대략 식인종으로 번역되는, 외부인들이 인육을 먹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소비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소비했습니다. 자유를 소비했습니다. 삶의 방식을 통째로 소비했습니다. 오늘날 그 단어는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외부인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 단어에 담긴 역사는 모든 것의 완전한 기록입니다. 와오라니족이 살아남은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문명의 기억입니다. 와오라니족은 그들의 기억을 언어로 간직합니다. 지구상 그 누구도 말한 적 없는 깊은 밤입니다. 아마존은 소리로 가득합니다. 개구리, 곤충들, 밤새의 먼 울음, 머리 위 숲 어딘가에서, 나와 안에서 대부분의 부족이 잠듭니다. 하지만 구석에는 마지막 불씨 근처에 한 노인이 홀로 앉아 있습니다. 눈은 감겨 있습니다. 그의 입술은 낮고 리듬감 있게 중얼거립니다. 그것은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는 듯합니다. 마치 정글 자체와 같습니다. 그는 구름 위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 숲에게. 이분이 제규어 샤먼입니다. 와오라니 사회에서 그는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제규어 샤먼은 단순한 영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현대 종교가 정의하는 역할과는 다릅니다. 그는 식물학자이며 치료사, 심리학자이며 역사가이며 인간 세상과 자연 세상 사이의 외교관입니다. 그의 기억 속에는 수백 가지 식물의 약전이 있습니다. 뿌리, 나무 껍질, 균류, 각각 특정 약용 용도를 지닙니다. 수세대에 걸쳐 전해졌습니다. 세심한 관찰로 발전합니다. 감염, 열, 상처, 심리적 고통, 영적 불균형. 숲은 이 모든 것에 답이 있습니다. 샤먼은 어디를 찾아야 할지 압니다. 하지만 그의 역할은 의술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와오라니족은 선을 긋지 않습니다.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에 그들에게 그 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규어는 단순한 최상위 포식자가 아닙니다. 조상이자 수호자이며 지능과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의식과 같은 차원에 존재합니다. 하피 독수리는 가장 크고 강력한 독수리이며 아메리카에 서식하는데 단순한 새가 아닙니다. 메신저이자 시야와 권위의 상징이며 숲의 캐노피 세계를 아래 인간 세계와 연결합니다. 와오라니 사냥꾼이 제규어를 만나고 숲에서 도망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는 용기가 아닙니다. 인식입니다. 관계에 대한 인정입니다. 기억보다 더 오래된 것입니다. 제규어 샤먼은 현대의 어떤 영적 도구와도 다른 정화의식을 이끕니다. 열을 이용하고 특정 식물 제제와 일부 전통에서는 거대 쐐기풀을 의도적으로 피부에 바릅니다. 이 의식은 어둠을 몸과 영혼에서 동시에 정화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강렬하고 육체적이며 목격자들에 따르면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분리했습니다. 과학과 신앙을, 자연과 문명을, 몸과 마음을. 우리는 이것들이 별개이며 분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관을 세웠습니다. 와오라니족은 그런 분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제규어 샤먼이 과학자이자 사제입니다. 숲은 실험실이자 대성당입니다. 몸과 영혼은 같은 도구입니다. 같은 손이 연주했습니다. 가장 겸허한 생각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대학 없이도 그 이해에 이르렀습니다. 문자 기록 없이, 수백 년의 철학 논쟁 없이 그들은 단지 주변 세상에 집중함으로써 완전히 몰입하여 이제 유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토 깊숙한 곳에 와오라니족이 고향이라 부르는 가장 외딴 공동체를 지나 마지막 강을 건너 마지막 알려진 길을 지나 선택한 이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기로 그들은 타가에리족이라 불리며 타로메나니족입니다. 그들은 와오라니족의 하위 집단으로 수십 년 전 거의 불가능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부에서 이해하기에는 현대 문명이 밀려오기 시작했을 때, 선교사들이 도착했을 때, 석유 회사들이 탐사대를 보냈을 때, 20세기의 소음이 가장 깊은 곳까지도 아마존에 이 집단들은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떠났습니다. 보호구역으로 물러났습니다. 에콰도르 아마존에 조나 인탄기블로 알려진 접근 금지 구역, 원시림 지역, 너무 외지고 의도적으로 미개척된 에콰도르 정부가 법으로 금지합니다. 외부인의 진입을 막습니다. 그 경계를 직접 지킵니다. 기록되었습니다. 외부인 사건, 벌목꾼, 석유 노동자, 선의위 연구자들조차도 미접근 구역 경계에 다가선 빗발치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참, 임의의 폭력이 아니라 메시지로 당신의 존재를 안다는 메시지. 우리는 당신이 상징하는 바를 압니다.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타가에리족과 타로마나니족, 진정한 최후의 지구상 미접촉 부족. 이들의 존재는 의문을 던집니다. 현대 세계가 접촉한 적 없는 거리낌 없이 답합니다. 사람들은 고립을 택할 권리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말할 권리가 있을까요? 발전에 아니오라고, 접촉에 아니오라고, 외부 세계가 발전이라 여기는 모든 것에 아니오라고요? 그저 홀로 남겨질 권리가 있을까요? 에콰도르 정부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요. 하지만 그 숲 아래 석유는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와오라니족이 수세대에 걸친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알게 되었듯이 법은 돈이 개입되면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이제 이 갈림길의 다른 면을 보겠습니다. 약 3,000에서 4,000명이 와오라니족에게는 현대 세계와 접촉을 택한 더 이상 도전은 육체적 생존이 아니라 문화적 생존입니다. 여러 면에서 그 싸움은 더 어렵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은 스페인어가 교육 언어인 학교에 다닙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영상을 보며 공산품 옷을 입습니다. 해가 갈수록 세대 간의 격차는 정글을 기억으로 익히던 세대와 GPS로 탐색하는 세대 간의 간극은 점점 넓어져 메우기 힘들어집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칠까요? 200종의 나무를 냄새로 식별하는 법을 오후를 화면 앞에서 보낼 때요? 어떻게 전수할까요? 제규어 샤먼의 지식을 젊은이들이 숲밖 세상에 더 관심이 많을 때 숲 안보다요? 비판이 아닙니다. 고전적 의미의 비극입니다. 두 세계의 충돌입니다. 어느 쪽도 완전히 틀리지 않지만 완전히 측정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낳고 있습니다. 와오라니족은 어떤 지도도 보여줄 수 없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할 방향은 그들의 미래뿐 아니라 인류가 축적한 가장 특별한 지식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수천 년간 와오라니족의 가장 큰 위협은 경쟁 부족, 포식자들, 그리고 가혹한 자연의 요구였습니다. 정글 자체에 그들은 모든 위협에 맞섰습니다. 같은 도구, 지능으로, 단결과 환경에 대한 깊은 지식으로 오늘날 위협은 완전히 다릅니다. 창이나 이빨이 아닌 법적 서류와 시추 장비, 그리고 조용하고 끈질긴 경제 발전 논리로 다가옵니다. 에콰도르는 남미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 매장지 중 하나입니다. 그 석유의 상당 부분이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와오라니 부족 영토, 수십 년간 다국적 석유 기업들은 에콰도르, 아마존에서 운영하며 그 결과는 와오라니 부족이 묘사하기를 거의 들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는요. 한때 흐르던 강은 맑고 물고기 가득했으나 이제 화학 폐기물을 운반합니다. 한때 숲을 자유롭게 다니던 동물들은 전 지역에서 사라졌습니다. 한때 정글에 의존했던 공동체는 모든 것을 정글에 의존했습니다. 위존하게 내몰렸습니다. 외부 식량원에 그들의 환경이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에콰도르 헌법은 가장 환경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갑니다. 중요하며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연의 권리 그리고 물결표의 권리, 조상들의 땅에 사는 원주민들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와오라니족은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와오라니족이 배운 것은 이렇습니다. 종이는 타요. 그래서 그들은 싸움 방식도 그렇게 적응시켰습니다. 조상들은 사냥을 적응시켰습니다. 정확하게, 지능적으로, 친밀하게, 지형 지식. 하지만 이제 그 무대는 법정입니다. 무기는 소송 서류입니다. 독침 대신 2019년에 획기적인 소송이 물결표에 의해 제기된 페스타자 와오라니 부족, 에콰도르 정부에 맞서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제대로 협의하지 못했다. 와오라니가 영토를 개방하기 전 석유 채굴의 헌법적 보호와 국제 원주민 권리법을 위반했습니다. 수십만 에이커의 원시, 열대우림이 시추로부터 보호되었습니다. 그 직접적인 결과로 그리고 누가 이끌었을까요? 그 싸움을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와오라니 여성들은 AMWAE로 알려진 에콰도르 아마존 와오라니 여성협회와 같은 단체들을 통해 조직되어 가장 강력한 남미 환경운동가로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사용법을 익혀 GPS 지도로 자신들의 영토 경계를 법적 정확성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국제 포럼에 가서 와오라니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기관들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고 판사들 앞, 정부 장관들 앞에도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용하고 절대적인 조상들이 사용했던 권위로 숲 가장자리에 서서 세상에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이 싸움을 이끈 여성은 2019년 법적 승리, 네몬테 낸키모는 타임지 선정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그해 한 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조부모가 여전히 블루오건으로 사냥하던 공동체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국가, 법원에서 헌법을 사용하여 승소했습니다. 그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화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타인의 생각으로 자신을 규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벽 없는, 요새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언어, 수세기 동안 등반으로 형성된 발, 대부분의 사람들을 겁죽고도 슈퍼마켓 음식보다 더 잘 영양을 공급하는 식단, 영적인 세계, 제규어가 조상이고 샤머니 과학자인 곳, 그리고 할머니들이 숲을 떠난 적 없는 여성들이 벌인 법적 싸움. 와오라니족은 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과거로의 창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울입니다. 현재까지 이어집니다.
그들의 현실은 불편합니다. 질문을 던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온 질문들.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잃었을까요? 모든 것을 지으면서 문명이라 부르는 것, 부유함이란 무엇일까요? 강이 오염되었을 때 선진이란 무엇일까요? 나무 한 그루도 못 알아볼 때 냄새로요? 와라니족은 고물을 견뎌냈습니다. 거물, 선교사, 석유회사, 한 세계의 느린 침식, 계속 그들의 것을 대체하려 합니다. 블로우건으로 해냈습니다. 법률 서류와 주술사들과 그리고 스마트폰, 언어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지식, 대학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가장 놀라운 사실은 아닙니다. 이 목록 중 하나라도 이것입니다. 인류의 발전을 재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룬 것으로 와오라니족은 보호한 것으로 측정합니다. 그 기준으로 가장 발전된 문명입니다. 지구상에서 이 영상으로 세상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보셨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사실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다른 곳엔 없는 언어였나요? 법정 싸움에서 승리한 여성들, 열대우림을 위한,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언제나 기다립니다. 구독 버튼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큰 힘이 됩니다. 행운을 빕니다.